네, 다하다사회과 대표원장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연달아서 찍는, 아마 이제 항상 연달아서 찍었을 때 본인 잘 보시면 이제 항상 모자가 시기별로 비슷하다는 거 다 몰아서 찍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 주제 뭐죠? 네, 코 재료 골라주기. 코 재료를 이제 골라줘야 된다. 이래 약간은 이제 조금 두리뭉실하고 약간 범위가 넓은 주제인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의 높이에 따른 코 재료 하고, 그다음에 코의 이제 피부 두께에 따른 코 재료, 이건 뭐 따로 뭐 다른 주제로 뭐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수술, 재수술이냐 재수술이 아니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의 높이. 코의 높이라는 게 어떤 거냐? 코의 높이는 뭐 높다, 안 높다, 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코의 높이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제약사항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양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면적이 얼마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코를 높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코를 높은 걸 낮추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걸 낮추고 싶은 사람은 코의 재료의 양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거고, 코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코의 재료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높이에 한계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코를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재료를 뭘 써야 되느냐? 작고 이제 텐션이 강한 코는 강한 재료를 쓰는 게 맞다. 강한 재료는 자가늑연골이나 아니면 이제 좀 튼튼한 기증늑연골, 튼튼한 비중격 이런 걸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콧대에 있어서도 압력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여기 부피를 좀 견딜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늑연골이나 실리콘 같은 경우는 좀 부피를 견딜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압력이 굉장히 센 사람에서 진피나 이런 부드러운 재료를 써버리면 그 흡수를 빨리 이제 촉진시키면서 높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텐션이 강하고 이제 피부가 적고 재료가 적은 데서 쓰는 재료들은 웬만하면 좀 튼튼한 애들로 가는 게 좋다. 이게 결론이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조금 말했던 거하고 이제 조금 연결이 되죠. 피부가 얇은 경우, 두꺼운 경우, 재료를 뭘 써야 되느냐. 이제 피부가 두꺼운 경우일 때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아까의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텐션이 강할 거기 때문에, 압박이 강할 거기 때문에 조금 강한 재료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코끝을 높이는 데는 자가늑연골, 콧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이나 뭐 자가늑연골 같이 좀 강한 재료를 가는 게 맞고, 얇은 경우인데 재료를 써야 된다면, 얇은 경우는 뭔가 이제 높이는 강한 재료를 썼더라도 앞에 뭔가 커버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재료를 쓰게 되면 피부가 얇은 사람들 그게 티가 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코끝 앞에 뭐 기온골 같은 걸 덧대줘가지고 강한 힘으로 이걸 대도 덩굴 모양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유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콧대 같은 데 실리콘을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기증진피 같은 거 또는 진피 같은 거랑 실리콘 앞에 덧대줘서 피부가 얇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춰준다든지, 그래서 재료가 조금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죠? 높이를 높이는 방향에서. 그리고 피부가 얇은 사람에서는 이제 뭔가 피부가 얇아질 거 대비하는 다른 재료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코끝의 커버나 이제 콧대 커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수술의 경우 이게 재료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보통 재수술의 경우에서는 재료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는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이나 많은 재료를 써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끝을 높이는 데 있어가지고 기증연골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강한 그 힘을 필요로 한다면 자가늑연골 이런 걸 써야 되고, 콧대에 있어서도 만약에 실리콘을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좀 부드러운 경우에는 뭐 기증진피, 좀 딱딱하고 질긴 경우에는 뭐 자가늑연골 이런 식으로 재료를 체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여기 그냥 인체 조직으로 썼는데 높이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면 그때는 이제 실리콘으로 치환할 걸 생각을 해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재수술에서는 이전에 썼던 재료하고 조금 다른 재료의 선택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골라서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성공하는 확률을, 수술 자체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되겠죠. 이상 이제 코 성형에 있어서의 재료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재료의 선택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환자의 요구 또는 이제 상담을 통한 술자의 추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많은 상담을 다녀보라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많은 상담을 좀 귀찮더라도 발품을 팔아보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재료가 뭐고 이게 재료가 뭐고,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또 상담받으면서 술자가 추천한 것,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하다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종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